나의 경기도. 경기도 정책정보지 2026년 8월. 발행처 경기도. 발행인 경기도지사 추미애. 편집인 홍보기획관. 제작부서 정책홍보 담당관. 점자인쇄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031-213-7722. 나의 경기도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경기보이스 톡톡을 다운받으신 경우 무료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구독 신청을 원하시거나 주소 변동이 있는 분은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 바랍니다.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031-213-7722 내선 4번 또는 경기도청 정책홍보담당관 031-8008-2827번. 기타 경기도장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청 콜센터 031-120번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www.gg.go.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경기 속으로. 바쁜 일상 속 잠시 숨을 고르는 도심 속 녹색 쉼터 경기정원. 오늘의 경기. 일터에서 누구도 괴롭힘과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상담부터 권리 구제까지 함께하는 경기도 노동권익 지원 서비스. 경기복지 톡톡. 여름철 오존 농도 높아지면 경기도가 먼저 톡. 경기도 대기질 정보 알림톡 서비스. 손잡은 경기. 역사의 한가운데 섰던 최고령 독립운동가 오성규 지사. 웰리스 라이프. 방금 생각난 그 약. 지금 먹어도 될까? 시간에 맞는 올바른 복약 가이드. 소방관 정의환. 안전교육과 지문 등록으로 여름방학 우리 아이 안전은 안심. 이달의 논력. 경기도는 지금. 경기 속으로. 바쁜 일상 속 잠시 숨을 고르는 도심 속 녹색 쉼터 경기정원. 초록이 주는 안락함 속에 향긋한 이야기를 꽃피우게 되는 푸른 정원. 이곳에선 해사하게 빛나는 하늘이 시원스레 올려다 보이고 여름빛을 머금은 나무와 꽃들이 우리와 눈을 맞춘다. 이 계절이 머무는 경기정원이 지금 우리를 부른다. 향기로운 낭만이 깃든 정원. 저마다 개성을 피워낸 꽃과 풀이 어우러져 낭만적인 정원이 되었다. 푸른색으로 가득한 도심 한복판. 이 안에 들어오니 잠시 도시의 소음이 꺼지고 녹색의 향기가 나를 감싸 안는다.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찰칵 찍은 사진은 나에게 띄우는 엽서가 된다. 경기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031-120. 경기정원에 뿌리 내린 측백나무의 따스한 환대. 잠시 고개를 돌리면 뜨거운 여름에도 고고하게 서 있는 측백나무가 보인다. 추정 수령 110년. 광화문 옛 청사와 역사를 함께한 경기 측백나무는 이제 경기 융합타운 신청사에서 미래를 이어간다.
스스로의 시간을 새긴 나이테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때로 여름바람에 자유로이 흔들리는 여유와 작은 새의 휴식처가 되어주는 너그러움이 세월 속에 쌓인 깊은 인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천천히 정원을 거닐어 보라고. 그러면 정원은 다정한 친구가 되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이라고. 길목마다 머무는 편안한 여유. 이곳에서는 어째서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해지는 것일까? 잔잔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물보랏길이 한반도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슬쩍 엉뚱한 농담을 던져본다. 여기에 누구나 즐기는 무장의 놀이터와 시원한 흙길을 밟는 맨발 걷기길까지 아이와 어른들의 싱그러운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공기마저 산뜻해진다. 어느새 밤이 찾아오면 평화 연못에 빛이 깃든다. 반짝이는 조명이 잔잔히 물결치며 여름밤의 여운을 담아낸다. 자꾸만 부드러워지는 마음. 초록과 여유가 맴도는 시간 곁에서 늦여름의 높다란 하늘 아래 마음이 투명해진다. 티끌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에 때로는 배롱나무 꽃처럼 뜨겁게, 때로는 무궁화처럼 고상하게 반짝이는 마음. 이것이 자연의 힘이었나. 잠시 잊고 있던 푸른 위로를 되찾으니 발걸음도 절로 가벼워진다. 분주함이 사라진 지금 여백이 주는 느긋함 속에 가슴에 찰랑이던 고민이 떠나고 웃음이 번진다. 자연과 하나 되어 행복을 나눠 갖는 시간. 마치 정원의 꽃과 나무들도 미소 짓는 것만 같다. 오늘의 경기. 일터에서 누구도 괴롭힘과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상담부터 권리 구제까지 함께하는 경기도 노동권익지원 서비스. 일터에서 겪는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는 더 이상 개인이 홀로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이른바 태움 논란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경기도는 초기 상담부터 전문적인 권리 구제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기초 상담부터 권리 구제까지 한 번에. 경기도의 노동권익 지원은 3가지 창구가 서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의 고민을 처음 접수해 기초 상담을 제공하고 보다 깊이 있는 도움이 필요하면 마을 노무사와 연결한다. 마을 노무사는 심층 상담과 권리 구제를 맡으며 스마트 마을 노무사를 이용하면 이러한 전문 상담을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여러 기관을 따로 다닐 필요 없이 문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동 문제의 첫 상담 창구,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임금 체불, 근로계약, 부당해고, 휴가,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노동 문제를 상담하는 곳이다. 일반 노동자는 물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도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먼저 기초 상담을 통해 문제의 내용과 해결 방법을 안내하고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마을 노무사를 통한 상담으로 연결한다.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노동자가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노동권익 상담 창구인 셈이다.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북부 지역은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에서, 남부 지역은 수원역 2층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한다. 오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상담도 운영한다.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거나 노동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찾아보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노동법률상담. 신청 대상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기업, 기관이나 단체, 단 근로자와 분쟁 다툼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함. 상담 장소 북부지역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별관 1층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 남부지역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2층, 문의전화 031-8030-4541, 운영시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법정 공휴일에는 미운영. 처리 과정. 먼저 신청인이 상담 신청을 하면 센터에서 접수 후 상담을 진행한다. 그리고 해결 방안 도출 후 신청인에게 결과 회신을 한다. 상담을 넘어 권리 구제까지 마을 노무사.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기초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마을 노무사가 이어서 돕는다. 마을 노무사는 경기도가 위촉한 공인 노무사로 현재 120명이 지역별 상담 수요에 맞춰 노동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도내 사업장에서 노동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월소득 300만 원 미만 노동자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사건에 진정이나 구제 신청 등 권리 구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30인 미만 영세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계와 취업규칙 마련, 노동법 안내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노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활동, 영세사업주 컨설팅, 취업규칙, 근로계약 전반, 직원 복무 관리 등 사업장 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예방 방법, 신고 및 조사 절차 등 교육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이행 지원. 노동 상담 진행. 1. 상담 신청. 방문, 전화, 온라인. 2. 상담 내용 접수. 3. 심층 상담 진행. 4. 필요시 마을 노무사 배정 및 권리 구제 지원. 직장 내 괴롭힘 교육 및 조사위원 지원 신청 방법.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전화 031-8030-4541 또는
스마트 마을 노무사 누리집 gg.go.kr NODONG 에서 신청. 위드 경기. 노동 현장에 더 가까이 지방노동감독관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제조업부터 플랫폼 노동까지 다양한 노동 현장이 공존하는 경기도에서 지방노동감독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공개 채용이 진행 중이며 선발된 인력은 2027년 상반기부터 소규모 취약 노동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위한 첫걸음에 관심을 가져보자. 온라인에서 바로 만나는 스마트 마을 노무사.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어렵다면 스마트 마을 노무사를 이용해보자. 임금, 근로계약, 해고, 산업재해, 휴가 등 일터에서 생기는 노동 법률 고민을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서비스로 공인노무사와 연결돼 상황에 맞는 전문적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경기도 스마트 마을 노무사 누리집 gg.go.kr/NODONG에 접속해 상담 분야와 내용을 작성한 뒤 실시간 상담 또는 예약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따라 상담 가능한 마을 노무사가 배정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온라인 상담 예약 신청. 스마트 마을 노무사 누리집 gg.go.kr/NODONG 접속.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한 간편 인증. 상담 요지 및 상담 예정일 작성 후 신청. 상담 또는 예정일 진행. 자동 배정된 마을 노무사가 진행. 온라인 상담 시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위드 경기. 이동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대기 시간 중 휴게 공간이 없는 이동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동 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쉼터는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이들이 심야, 혹한, 혹서기에 겪는 고충을 해소하는 공간이다. 경기복지 톡톡. 여름철 오존 농도 높아지면 경기도가 먼저 톡. 경기도 대기질 정보 알림톡 서비스. 햇빛이 강한 날이면 자외선 차단제부터 챙긴다. 하지만 그와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 또 있다. 바로 오존이다. 자외선이 피부에 영향을 준다면 오존은 눈과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이다. 특히 햇빛이 강한 여름철 오후에는 오존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오존, 경기도 대기질 정보 알림톡 서비스로 미리 알고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Q. 경기도 대기질 정보 알림톡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A. 경기도 내 오존이나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아져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그 사실을 휴대전화,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대기질 정보를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정보를 받아볼 수 있나요? A.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등 주요 대기오염 물질의 주의보, 경보 발령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제공되는 도민 행동 요령을 통해 상황별 안전수칙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원하는 지역을 골라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관심 지역을 최대 3곳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뿐 아니라 직장, 학교, 가족이 사는 지역 등 자주 확인하고 싶은 곳을 함께 등록하면 편리합니다. Q.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대기질 정보 알림톡 서비스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휴대전화 인증을 하고 관심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팁. 오존이란 산소 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의 기체, O3. 햇빛이 강한 여름철 낮 시간에 주로 발생. 오존 고농도 시 눈, 피부 자극, 호흡기 질환, 식물 수확량 감소 등 피해.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실내 회피 대책이 효과적. 햇빛이 없는 실내는 오존 농도 5분의 1 이하로 감소. 회피 행동 시 건강 피해 예방 가능. 출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윗 경기 경기도 대기질 정보 알림톡 서비스. 가입 대상 누구나. 제공 정보 오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정보. 문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031-8008-9857. 손잡은 경기 역사의 한가운데 섰던 최고령 독립운동가 오성규 지사. 일제강점기라는 엄혹한 시대,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건 이들이 있었다.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용기 위에 세워진 오늘, 오직 독립을 위해 한국 광복군에 입대했던 오성규 지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독립을 향한 소년의 결심. 한 세기 넘게 이어진 삶이 역사가 된 이가 있다. 오직 나라를 위해 터전을 떠나고 청춘을 바쳐 한국 광복군으로 활동한 오성규 지사. 어느덧 그의 나이 만 103세. 삶의 기억들이 이제는 점점 흐릿해지고 있지만 독립을 위해 뜨겁게 달렸던 젊은 날은 여전히 생생하다. 그 굳건한 마음은 결코 세월이 지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가득했던 오성규 지사. 1923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난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16세 중국으로 건너가 주태석이라는 이명으로 활동하며 만주 펑켄, 지금의 선양, 소재의 동광중학제약 중 비밀 조직을 결성했다. 그러나 일제의 조직망이 노출되면서 동지들과 탈출한 후 안후이성 푸양의 김학규 지대장이 이끌던 한국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중국 충칭에 정착하면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고 조국의 정부인 임시정부로 향해 가리라는 오성규 지사의 의지는 강렬했다. 좋은 신이라면 모르지만 도중에 운동화가 다 해져서 집신을 신고 걸으니 발이 다 터져 피가 나고 그랬어요. 그가 걸은 길은 차로도 15시간이 넘는 거리.
20여 일을 걷고 또 걸었던 그는 당시 20살 안팎의 청년이었다. 한국 광복군이 되어 함께 쓴 역사. 한국 광복군의 목표는 국토 회복이었고 그곳에서 오성규 지사는 강도 높은 훈련과 혹한의 추위를 견뎠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 미국 전략첩보국 OSS와 협력해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했다. 한국 광복군 요원이 한반도에 잠입해 일본군을 교란하는 특수 공작을 수행하는 이른바 독수리 작전이었다. 독수리 작전에 선발된 오성규 지사는 침투 작전의 필수인 무선 통신 훈련을 받았으나 그해 8월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준비했던 작전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게다가 이 작전을 함께 준비했던 미국은 미군정에 의해 조직되지 않은 일체의 군사 조직을 금한다는 뜻밖의 입장을 내놓았다.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광복군에 대해서도 무장 해제를 요구했다. 가지고 있던 무장들을 다 중국 군대에 돌려줘야 했어요. 해방 후에 한국 광복군 자체가 없어지니 굉장히 서러웠죠. 그러나 그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해방 후 중국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는 상하이 지구 특파 단원으로 활동하며 낯선 땅에 남겨진 동포들을 보호했다. 이후 조국의 혼란한 정치 상황에 일본으로 건너갔고 훗날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주태석의 이름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다시 돌아온 내 고향 한국. 애족장을 받았던 그때 오성규 지사의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역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2023년 오성규 지사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바로 내 나라 한국에 가겠다는 것. 생애의 마지막은 고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의지였다. 2023년 8월 그는 일본 생활을 마치고 한국 땅을 밟았다. 김포 국제공항에 도착한 오성규 지사는 태극기를 향해 격리하고 김학규 지대장과 오광심 지사가 안식에 든 묘역을 찾았다. 소년병이었던 그를 아버지 어머니처럼 품어주었던 두 독립지사. 그날 오성규 지사는 그 옛날 오광심 지사에게 귀한 알사탕을 받았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밝게 웃음 지었다. 그리고 그는 보훈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이름조차 온전히 드러낼 수 없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오성규 지사의 삶은 한 사람의 긴 생애를 넘어 끝내 조국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의 기록이다. 이제 그 기록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위드 경기. 독립유공자를 위한 지원. 경기도는 독립유공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본인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경기도 지정병원 및 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 약제비 및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 비급여 제외를 제공한다. 경기도 내 소재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도 지원한다. 묘지 1기당 20만 원 이내 연 1회의 벌초비와 100만 원 이내의 안내판 제작 설치비를 제공한다. 문의, 복지정책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031-8008-4304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지원 031
8008-3364. 웰니스 라이프. 방금 생각난 그 약, 지금 먹어도 될까? 시간에 맞는 올바른 복약 가이드. 아차, 약 먹을 시간 지났네. 바쁜 일상에 제때 약 먹는 걸 깜빡해서 약을 먹을지 말지 고민해 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실생활과 가까운 약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자. 감기약과 항생제, 일정 복용 간격 지키기. 감기약, 콧물약, 기침약 등은 대부분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약이므로 한 번 복용을 놓쳤다고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생각났을 때 바로 복용하면 된다. 다만 다음 복용 시간이 2-3시간 이내라면 놓친 약은 건너뛰고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복용해야 한다. 그런데 감기약에 항생제가 함께 처방된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항생제는 몸속에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복용 간격을 지키는 것이 좋다. 또한 증상이 좋아졌더라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처방된 기간 동안 끝까지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복용까지 절반 이상 시간이 남았다면 생각난 즉시 다음 복용 시간이 절반 이하로 남았다면 건너뛰고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복용한다. 해열 진통제, 일일 용량 초과 주의하기. 해열 진통제는 열이나 통증을 줄이는 약이므로 복용을 놓쳤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증상이 있다면 생각났을 때 복용하거나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건너뛰고 필요할 때 또는 다음 복용 시간에 한 번만 복용해도 된다. 이때 2번 분량을 한꺼번에 복용해선 안 된다. 해당 성분의 일일 최대 용량을 초과하면 간 손상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열 진통제는 최소 복용 간격이 중요하다. 제품이나 처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타이레놀, 타세놀 등, 덱시부프로펜 성분, 애니펜, 덱시부펜 등의 약은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이부프로펜 성분, 부루펜 등은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간격으로 복용해야 한다. 혈압약, 혈중 농도 유지하기. 혈압약은 하루 한 번 먹는 경우가 많다. 평소 먹어야 하는 시간을 놓쳤다고 걱정하기보다는 생각났을 때 복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아침약을 놓친 것이 저녁에 생각났다면 아침이 가까우니 건너뛰는 것이 좋다.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하기에 다음날 2번 분량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혈압약에 따라 놓친 용량에 대한 별도 지침이 있으므로 처방받은 약의 복약 지도를 우선 따라야 한다. 또 혈압이 정상이라고 약을 임의로 거르거나 중단해서도 안 된다. 혈압이 정상인 것은 약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며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임의로 하나를 더 복용해서도 안 된다. 당뇨약, 저혈당 위험 조심하기. 당뇨약은 임의로 2번 분량을 한꺼번에 복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인슐린이나 일부 당뇨약은 투여 간격이 짧아지거나 복용 간격이 줄어들 경우 저혈당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약은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 시간이 지났으면 약도 함께 건너뛰는 편이 낫다.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메트포르핀 성분, 다이아백스정 등, DPP-4 억제제, 자누비아 등, SGLT2 억제제, 포시가, 자디앙 등은 생각났을 때 빠르게 복용하되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건너뛰어야 한다. 설포닐 우레아게, 아마릴 디아미크롱 등, 메글리티나이드, 노보넘 등 종류도 식사를 하지 않으면 복용해서는 안 된다.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슐린 주사는 종류마다 대처법이 다르므로 의료진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약마다 제품 설명서나 처방받은 복약 지도를 우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고지혈증약, 꾸준한 복용 잊지 않기. 고지혈증약은 한 번 복용을 놓쳤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꾸준히 복용해야 하므로 놓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성분의 약은 저녁 복용을 권장한다. 아토르바스탄틴, 로스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성분처럼 시간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약은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면 된다. 만일 때를 놓쳤다면 빠르게 복용해도 되지만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울 경우 놓친 약은 건너뛰고 다음에 1회 분량만 섭취한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다고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다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의 없이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복약 가이드. 감기약 다음 복용 시간이 2-3시간 이내라면 놓친 약은 건너뛰고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복용한다. 항생제가 처방된 경우는 간격을 지킨다. 해열 진통제 복용을 놓쳤다고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건너뛴다. 제품마다 최소 복용 간격을 지킨다. 혈압약은 대부분 하루 한 번 먹으므로 생각났을 때 빨리 복용한다. 단 아침약을 놓친 경우 저녁이 되었다면 아침이 가까우니 건너뛰고 다음날 1회 분량만 복용한다. 당뇨약 복용을 깜빡했다고 해서 임의로 2번 분량을 한꺼번에 복용해서는 안 된다. 고지혈증약 한 번 복용을 놓쳤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꾸준히 복용해야 하므로 놓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복약 기본 원칙. 첫째, 절대로 2번 분량을 한꺼번에 복용하지 말 것. 체내 약물 농도가 높아지면 부작용 위험도 커지므로 누락된 양을 보충한다고 2번 분량을 한꺼번에 복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놓친 약은 건너뛸 것. 복용을 놓쳤을 경우 바로 섭취해도 되지만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깝다면 건너뛰고 이후에는 복용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셋째, 일부 당뇨약은 시간이 아닌 식사가 기준임을 잊지 말 것. 일부 당뇨약은 식사 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식사를 기준으로 복용하는데 식사 시간이 지났거나 거른 경우에는 복용하면 안 된다. 넷째, 처방받은 약의 복약 지도나 제품 설명서를 우선 따를 것. 약은 종류와 작용 시간이 모두 다르므로 일반적인 원칙을 일률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염혜진 약사,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공부했으며 20년 차 현직 약사이자 8,000명 이상을 현장에서 만난 강사다. 이 약 같이 먹어도 돼요? 현직 약사가 알려주는 영양제 특강 등의 저서를 통해 대중들에게 올바른 약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소방관 정의환. 안전교육과 지문 등록으로 여름방학 우리 아이 안전은 안심.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아차하는 순간 아이를 놓치기 쉽다. 이런 때에는 미리 실종 예방 수칙을 익히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 아이의 지문도 사전에 등록해두면 안심이다. 미리 준비해 걱정 없는 여름방학을 만들어보자. 정의환 소방관. 소방공무원 임용 후 화재 진압대원으로 근무한 것은 물론 재난대응과, 화재 예방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경험을 쌓았다. 현재 경기도청 정책홍보 담당관실에서 소방 SNS 기획 업무를 맡고 있다. Q1. 왜 방학철에 아이 실종이 늘어날까요? 워터파크, 해수욕장, 놀이공원 등 사람이 몰리는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아이 혼자 이동하는 시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은 낯선 환경에서 아이는 순간적으로 부모를 놓치기 쉽습니다. Q2.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기 전 아이에게 미리 알려줘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엄마와 아빠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한다는 걸 가장 먼저 알려주어야 합니다. 낯선 이의 손을 잡거나 따라가지 않도록 하고 경찰관이나 안내데스크 직원, 유니폼을 입은 직원처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한 어른이 누구인지도 가르쳐줘야 합니다. 부모의 이름과 전화번호, 집 주소를 아이가 외워두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3. 부모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외출 전 아이의 옷차림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만약의 상황에서 인상착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미리 만날 장소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안전 드림 앱을 미리 설치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Q4. 안전 드림 앱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안전 드림 앱에서는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과 치매 환자를 포함해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을 사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두는 무료 제도로 실종 발생 시 신원을 빠르게 확인해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등록된 지문 정보는 실종 신고 시에만 조회되고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니 단 3분만 투자해 안전드림 앱에서 간편히 등록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팁. 안전드림 앱에서 지문 등 사전 등록하기. 안전드림 앱을 내려받은 뒤 사전 등록 신청을 한 후 아이의 개인정보와 사진 및 지문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이어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입력하면 완료된다. 만일 모바일 앱에서 등록이 어려운 경우 경찰관서 또는 안전드림 누리집 SAFE 182.go.kr에서 미리 등록해도 된다. 이달의 논력. 메모하세요. 놓치면 아쉬운 8월의 전시 픽. 뜨거웠던 계절이 점차 여운을 남기는 8월. 우리 일상에 기나긴 의미를 남기는 전시가 가득하다. 한여름의 열기가 지나가는 시간, 그 울림을 되새겨본다. 만년 청년 몽양 여운형. 몽양 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과 평화 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친 몽양 여운형 선생의 삶과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생가 복원과 함께 건립된 기념관에는 몽양 선생이 서거 당시 입었던 혈의, 장례식에 사용된 만장,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 등의 유품과 자료가 전시돼 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는 몽양 선생 탄신 140주년 기념 특별전이 진행 중이다. 이 특별전에서는 몽양 선생의 다양한 활동 중 애민평등 사상의 마중물이 되었던 어린이와 청년 사랑을 주제로 한 교육 사상을 조명한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했던 순수하고 열정적인 몽양 선생의 청년 정신을 소환하는 전시는 오늘날 청년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일정 2026년 5월 23일 토요일부터 9월 27일 일요일까지. 장소 몽양기념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몽양길 66. 요금 무료. 전화 031-775-5600. 홈페이지 ypel.go.kr/museum/index.do. 우리의 여름에게. 동시대 미술계에서 잠재력을 인정받은 청년 작가 26팀이 참여하는 전시. 각자가 하나의 장르가 된 청년 작가들은 다양성을 통해 유연함과 가능성을 함께 보여준다. 회화부터 미디어까지 각기 다른 매체로 확장된 해석의 길을 열어가는 이들이 여름이라는 한 단어로 모였다. 이를 반영해 관람객도 정해진 동선 없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작품 사이에 무작위성 배치한 게 특징이다. 전시명 속 여름은 순환하는 계절 그 이상을 의미한다. 저마다 뜨거운 여름을 통과하고 있는 작가들은 여름을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을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여름을 발견하게 될까?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에 전시 해설도 운영하므로 시간을 맞춰보는 것도 좋겠다. 기간 2026년 7월 16일 목요일부터 9월 27일 일요일까지. 장소 경기도 미술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요금 무료. 문의 031-481-7000. 홈페이지 gmoma.ggcf.kr. 기억을 찾는 사람들.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문을 연 안성 3.1운동기념관의 개관 25주년 특별전, 기억을 찾는 사람들이 한창이다. 이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켜왔지만 드러나지 않아 소외되었던 시민들의 헌신을 조명하는 전시다. 안성 항쟁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독립운동과 서훈과 기념관 건립에 앞장섰던 유족 및 시민들의 노력을 재조명하고 1984년 기념탑 건립 당시의 찬조 금록, 1952년 3.1운동 피살자 명부, 생생한 증언 영상 등 미공개 사료도 전시 중이다.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무관심 속에 사라졌을 기억들이 하나의 기록으로 또 역사적 사료로 남았다. 결실의 여정 속에 녹아있던 헌신을 되새긴다. 기간 2026년 3월 1일 일요일부터 종료 날짜 미정. 장소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868. 요금 무료. 문의 031-678-2477. 홈페이지 anseoong.go.kr/tourportal/41. 잊혀진 독립영웅 용주사 승려 신상환. 승복을 입은 독립운동가.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행동하는 독립투사가 되었던 용주사 승려 신상환. 그는
1919년 3.1운동 당시 불교계 학교인 중앙학립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을 이끌고 불교계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는 특파원으로서 상하이와 국내 각지를 오가며 항일투쟁을 지속했다. 그의 치열했던 삶을 돌아보는 이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용주사의 청년이 독립의 불씨를 지피기까지의 생애를 보여준다. 수많은 이의 희생 위에 세워진 오늘. 너무나도 어두웠던 일제강점기. 누구보다 뜨겁게 타올랐던 승려 신상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기간 2026년 4월 15일 수요일부터 8월 30일 일요일까지. 장소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제암고주로 34. 요금 무료. 문의 031-5189-1950. 홈페이지 hs815.hscity.go.kr. 조아나 바스콘셀로스. 공존을 잇고 엮다. 우리는 예술을 지나치게 이론화하기보다 더 많이 즐겨야 한다. 포르투갈 출신의 세계적 현대미술가 조아나 바스콘셀로스의 말이다. 그는 2012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개인전을 연 최초의 여성 작가이자 최연소 작가로 꼽힌다. 이번 전시는 공예, 장식, 일상의 사물을 통해 동시대 조각의 범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또한 주변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재료와 기술을 작업의 핵심으로 끌어올린 작가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힘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한다. 뜨개와 레이스, 그리고 냄비와 프라이팬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품들과 결합한 조각이 우리를 사로잡으며 또 그 내부에 응축돼 있는 장식의 역사, 나아가 권력 구조와 소비 질서를 마주하게 된다. 기간 2026년 7월 1일 수요일부터 2027년 1월 31일 일요일까지. 장소 구하우스 미술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해미길 49-12. 요금 15,000원. 문의 031-774-7460. 홈페이지 koohouse.org. 경기도는 지금. 도민을 위한 이달의 정보. 취약계층에 먹거리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을 용인시 등 26개 시군에서 12월 11일까지 연중 접수한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초중고, 청년, 만 34세 이하가 포함된 가구가 대상이며 올해부터 청년 포함 가구까지 확대됐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4인 가구는 월 10만 원, 10인 이상 가구는 월 18만 7천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한 12월 11일 금요일. 신청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foodvoucher.go.kr. 고객지원센터 1551-0857. 반려마루 여주. 반려가족의 즐거운 야외놀이 시설 개장.
반려동물 복합문화 공간인 경기도 반려마루 여주가 야외놀이 시설을 조성하고 7월 11일 개장했다. 10월 정식 운영을 앞두고 반려견의 후각을 자극하는 후각 탐험장, 물놀이장, 반려견 놀이터 등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동물보호 복지 플랫폼 animal.gg.go.kr 과 반려마루 누리집 banryo.maru.kr 에서 확인하거나 반려마루 교육 행사팀 031-881-1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약 반려마루 누리집 banryo.maru.kr 문의 031-881-1800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행사 진행.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품을 공개 매각한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등 고가품을 강제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8월 27일 9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하며 현재 물품은 감정의뢰해 진가품 여부를 판단 중이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경기도 내 시군 및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타 지자체가 참여한다. 일시 8월 27일 목요일 9시부터 17시까지 입찰 마감 12시, 낙찰자 발표 15시. 장소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자전거 도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민 참여 설문조사. 지금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 내용은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확충,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개발, 관광 레저형 자전거길 코스 발굴 및 개발 등에 참고한다. 네이버 폼 naver.me/g6rztrxy 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스캔해 참여 가능하며 참여 대상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5,000원에서 3만원 사이의 상품권, 총 2천만 원 규모를 증정한다. 참여 기간 7월 6일 월요일부터 목표 부수 달성 시까지. 당첨 선물 5,000원에서 3만원 상품권. 가치 소비의 장 2016 경기도 더 좋은 소비 페스타. 경기도 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참여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팝업 행사인 2016 경기도 더 좋은 소비 페스타가 열린다. 현장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을 만날 수 있으며 행사는 이들의 판로 확대와 가치 소비 확산을 이끈다. 스타필드 수원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스타필드 안성 9월 4일부터 6일까지, 스타필드 고양 9월 11일부터 13일까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행사 장소 스타필드 수원, 하남, 안성, 고양. 문의 031-8008-359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SNS 챌린지.
8월 14일 기림의 날을 맞아 일본구 위안부 피해자의 삶과 기억을 되새기고 평화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는 기억을 잇다 SNS 챌린지를 운영한다. 국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필수 해시태그 샵 기림의 날, 샵 기억을 잇다, 샵 기억하겠습니다, 샵 잊지 않겠습니다를 포함해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한편 경기도는 8월 8일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202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참여 기간 7월 1일 수요일부터 8월 14일 금요일까지. 경기도 뉴스레터 구독 추천 릴레이 이벤트. 나의 경기도 핫은 경기도의 최신 뉴스, 관광, 정책 트렌드를 화요일 아침마다 전달받는 경기도 뉴스레터다. 이를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 1명 이상에게 추천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와 케이크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신규 구독자가 추천인 코드에 추천인 이메일을 입력하면 자동 응모 완료되며 추천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참여 기간 7월 14일 화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 당첨자 발표 10월 16일 금요일. 경기도 누리집 gg.go.kr 이벤트 소식에 게재. 문의 031-8008-3047. 여름철 재난 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로 지키는 안전. 여름철에는 풍수해나 시설물 파손 등이 불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기도는 8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여름철 집중 신고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와 경기도 안전예방 한라인을 연계해 운영한다.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 safetyport.go.kr 에서 신고하거나 경기도 안전예방 한라인 누리집 sss.gg.go.kr과 전화 010-3990-7722로도 제보할 수 있다. 신고기간 6월 1일 월요일부터 8월 31일 월요일까지.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 경기도 안전예방 한라인 또는 누리집